조선산업 등 제조업 고용 한파로 지난달 경남의 실업률이 3.4%를 기록해 9달째 실업률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과 함께 경남의 주력 산업인 기계산업도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면서 구조조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창원 불모산 터널에서 시속 200km로 자동차를 몰며 위험한 경주를 벌인 20, 30대 40여 명이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납품 대가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챙기고 승진한 직원에게도 돈을 받은 혐의로 전직 농협조합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난달 실업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남은 조선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고용 한파가 9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대형 조선소 1차 협력업체, 공장 2동 가운데 하나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작업량이 80%나 줄어든 탓입니다. 1년도 안 돼 직원 4분의 3을 내보냈습니다. 5, 60명 정도 지금 작년에 있다가 지금 올해 지금 한 15명 정도. 지난달 경남의 실업률은 3.4%.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포인트 높은 것으로 9달째 3%대의 비교적 높은 실업률을 보였습니다. 경남의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했는데 제조업 취업자만 15,000명 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시행한 조선업 고용지원 대책에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휴업급여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하반기 확보액 468억 원 가운데 석 달 동안 집행된 돈은 3억 4천만 원,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그 인원도 260여 명에 불과합니다. 결국 물량팀, 사내협력사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어떤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그 업체가 그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고 휴직시키거나 기술훈련을 보낼 이유가 별로 없는데요. 이런 데다 대우조선해양이 이달 말까지 1,000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단행할 예정이어서 경남의 실업과 고용 악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익입니다. 조선과 더불어 경남의 주력 산업인 기계산업의 위기도 심각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12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면서 구조조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발전소나 항만에서 사용되는 운반 하역 설비를 제조하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이 업체는 한 해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까지 됐지만 지난해에는 180억 원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경쟁 상대와의 기술과 가격 경쟁력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수주 전쟁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1, 2, 3등까지 골고루 나눠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진정한 1등이 아니면 일감을 확보하기가 무지 힘든 상황이 돼 있습니다. 경남 주력인 기계산업은 2011년 성장률이 14.8%를 정점으로 금융위기 때인 2012년 때부터는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남을 제외한 전국 다른 시도가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경남은 대기업이 생산을 견인하고 중소기업은 부품 소재를 단순 가공하는 체계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핵심 부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계산업 일자리마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1990년대 경남의 기계산업은 하이테크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면서 평범한 기술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다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위기의 기계산업을 살리기 위해 경상남도는 앞으로 7년간 6,500억 원을 투입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안입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지난 8월 KBS 창원 뉴스는 주말 밤마다 도심 터널에서 자동차 과속 경주가 벌어진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과속 경주를 벌인 폭주족 40명을 적발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깊은 밤, 차들이 터널 요금소에 모여 두 줄로 터널로 향합니다. 자동차 2대가 짝을 지어 속도 경쟁을 벌이는 롤링 레이싱 현장입니다. 창원 불모산 터널에서는 약 2년 전부터 주말 밤마다 이렇게 위험한 경주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과속 경주를 벌여온 38살 김모 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이 이른바 롤링 레이싱을 펼친 터널 앞입니다. 밤이 되면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는 데다 터널 안쪽이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 장소가 됐습니다. 터널 제한 속도는 시속 80km지만 이들은 2배가 훌쩍 넘는 시속 200km까지 속도를 냈습니다. 검거된 사람들은 20, 30대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대부분 인터넷 동호회 등을 통해 경주 소식을 듣고 모였습니다. 솔직히 뭐 위험한 거는 서로 다 아는데 자기 차가 한 어느 정도 나가는지 자기가 아시죠. 어떻게 보면 이기면 이긴 그 승리 쾌감, 지면 짜증나는 거죠. 터널 안 과속은 사고 위험이 크지만 속도 경쟁을 하는 이들에겐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주를 통해 그 자기 차량의 성능을 테스트해보고 싶었고 지게 되면은 차량 그 튜닝을 다시 하는 뭐 이런 습성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고 상습 경주 차량 3대를 압수하는 한편 또 다른 폭주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농축수협조합장이 권한과 권력을 이용해 일으킨 비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납품 계약과 승진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기고 지점에서 금품을 상납받아온 농협조합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한 번에 많은 농약을 넓게 뿌릴 수 있는 광역 살포기입니다. 진주의 한 농협은 진주시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아 광역 살포기 2대를 구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조합장인 66살 김모 씨는 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2,500만 원을 뒷돈으로 챙겼습니다. 담당 직원은 전혀 모르지. 들어가는 애들도 회사하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혀 모르지. 자기 상선에도 모를 정도 돼 있었지. 게다가 김 씨는 승진한 직원에게 인사를 하라고 꾸준히 요구해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 명절마다 소속 지점으로부터 상품권이나 현금을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밝혀진 것만 3,100만 원에 이릅니다. 조합장이 직원 인사나 물품 구매에 최종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도 거절하지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비위는 여러 해 계속됐지만 자체 감사나 농협중앙회 감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전직 조합장 김 씨를 구속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농협 직원과 납품업체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한 20대 남성이 새끼 오리를 흉기로 훼손하고 키우던 개에게 먹인 충격적인 사건이 경남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끔찍한 동물학대 범죄가 매년 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쇠막대기로 새끼 오리를 마구 때립니다. 잠시 뒤 기절한 오리를 흉기로 훼손하고 키우던 개에게 갖다 댑니다. 22살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축사에서 끔찍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렸습니다. 이런 좀 잔인한 동영상을 올리면은 그 페이스북에 좀 자기가 인지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반려견을 높은 데서 떨어뜨리고 개를 차에 매달아 끌고 가는 등의 학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검거 건수 역시 최근 3년 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미미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870여 건. 하지만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380여 건으로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소돼도 최대 형량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해 처벌의 실효성도 낮습니다. 뇌물 손괴죄보다는 낮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열거 나열이 없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가 않고요. 여야 의원 64명은 처벌 형량을 3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학대 행위의 구성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한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기소했습니다. 김한표 의원은 지난 4월 자신의 노력으로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뇌물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뒤에 복권된 적이 없는데도 복권됐다는 내용을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친인척 등이 납품 비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학교에 안전용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며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박 교육감의 친인척인 54살 진모 씨와 46살 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창원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54살 김모 씨도 구속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차바로 지방도 1020호선 창원에서 김해 대청교 구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김해 방면 한 개 차로가 계속 통제되는 가운데 복구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현재 산사태 구간에 대해 전면적인 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달 말쯤이나 복구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루 종일 이 일대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과학교육원이 마련한 제20회 경남과학삭잔치가 오늘 고성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과학잔치에는 1,1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해 과학마술과 눈폭탄, 로켓 발사 등 과학 시험과 진동 로봇 만들기와 손으로 끓이는 액체 등의 다양한 체험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경남과학삭잔치는 농어촌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활동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남에서 열리고 있는 제97회 전국체육대회가 내일 폐막하는 가운데 경남 선수단은 16년 연속 상위권 달성을 위해 막판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메달과 종합 점수에서 3, 4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경남은 배구와 탁구, 소프트볼 등 막판 단체전 경기 결과에 따라 목표 달성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